(40대) 과천 분당 몰려갈 때 30대들은 광명 안양 쪽으로 몰린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 있는 매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0대가 과천 분당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 정도 연봉을 가지고 막 몰려가지고 매수 비중이 엄청나게 높기에는 과천 분당은 너무도 비싸다. 강남 3구나 마영송급 가격을 보이는 곳도 많죠. 그나마 저렴한 광명이나 안양 쪽으로 간다. 수원도 너무 올랐고. 40대와 50대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된 반면 30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장으로 진입한다. 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 쉽게 두 글자로 표현해서 고점. 고점인데 30대가 내 집 마련을 한다. 즉, 고점에서 실수요에게 떠넘기는 시기이다. 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패닉바잉이 아니라 향후 전망을 감안해 실거주할 입지를 선별해서 매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전에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었죠. 자,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이것을 풍선효과라고 했죠. 근데 규제 지역은 실거주 여건이 좋은 곳이죠. 비규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곳이죠. 실거주 여건이. 그 대표적인 걸로 가장 먼저 학군, 그 다음에 상권, 직장, 그 다음에 교통,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규제 지역이 실거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선점해서 매수해놓고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다. 예전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 자족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LG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여기가 이제 실거주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마곡 아파트 가격은 물론이거니와 등촌, 가양, 방화, 그 다음에 화곡 이런 데까지 다 번졌다. 그래서 갭 투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마곡지구 발표되자마자 가격이 쭉쭉 올라가요. 선점해서 매수한 다음에 이들은 항상 부동산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뒤늦게 실거주들이 알아보려고 했더니 가격이 너무 올랐더라. 근데 여기는 실거주 여건이 좋아졌죠. 물론 지금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혹은 고점 되기 전에 황금성이 좋을 때 매도를 한다. 그랬을 때 비규제 지역으로 실거주 여건이 불리한 곳으로 풍선 효과가 퍼졌다. 그렇다면은 요것은 패닉 바잉일까요? 패닉 바잉이 아닐까요?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죠. 패닉 바잉을 하더라도 집값이 계속 오르겠구나, 그 정도는 생각하고 사죠. 그렇게 샀다고 해서 패닉 바잉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봤느냐, 거기까지 안 보죠. 요즘에 집값 가장 많이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GTX. GTX만 뜨면 오른대요. 그럴 거면 미리 올랐든가. GTX 발표된 지 언제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한 10년 됐을걸요? 그런데 이제 와서 GTX 지역이 오른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뜬 것도 있지만 이제 와서 오른 게 말이 되느냐. 완공 때가 돼서 뜬 것도 아니고 발표가 나서 뜬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죠. 요것은 단지 집값을 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요런 말들에 부동산 시장에 경험이 많지 않은 30대들을 낚이는 거죠. 왜? 패닉 바잉이 아니라 실거주할 입지를 선별해서 매수하고 그게 정말 합당하다면 40대, 50대도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이제는 2030만 자극하냐? 4050이 안 통하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 순간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리고 거래량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똑똑한 사람들은 안 써보니까 경험이 적고 지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라고. 왜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하냐? 30대들 지금 살 때다. 지금 아니면은 계층간 사다리를 넘지 못한다 라고 자꾸 유도해서 그들이 사서 집값이 오르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졌다. 실질적으로는 심리 여건 제외하고는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죠. 왜 실거주들이 그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냐?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 계속 오른다는 여론 때문이죠. 이 심리가 언제 꺾이느냐? 여력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GTX, 리모델링, 쌍끌이. 리모델링은 공급 아니에요. 공급인데 집값이 오른대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왜 공급되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할까요? 집이 좋아지니까. 그렇다면은 공급을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게 뻔한 상황인데 자꾸 민간이 공급을 해야 된다. 시장에 맡겨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규제가 시작되었는지를 봐야 되죠. 주식이다.
투자자들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이다. 잘 모르는 실거주자들까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의식주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시장에 맡겨라, 규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집을 투자 또는 투기 상품으로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말 내 집 마련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면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본질에 맞게 보는 사람들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작은 정부 시절은 지났어요. 큰 정부 시대가 왔죠. 유동성 풀잖아요. 금리 낮추잖아요. 정부에서 시장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할 때는 왜 안 막죠? 그런 거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좋아라 하더니만. 작은 정부, 큰 정부는 항상 왔다 갔다 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은 큰 정부 시대다. 그런데 아직도 작은 정부 표방하고 시장에 맡겨라. 그 시장에 맡겨서 보이지 않는 손 말했던 애덤 스미스 자체가 땅으로 투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라고 그랬죠. 기생충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리모델링은 공급인데 무슨 공급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질적 공급이다. 즉 하면 집값이 자극되는 건 맞죠. 공급 나온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상황이냐 라고 봤을 때 지금도 비싼데 그걸 새 집으로 만들면 누가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죠. GTX는 말할 것도 없고 GTX는 이미 거품 열차다. 여당에서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뽑히는 게 호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으로 뽑히는 게 호재예요? 일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할 때예요. 재건축할 때인데 리모델링하면 재건축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기본적인 것은 냅두고 거기서 증축을 하든 혹은 뭐 1대1 똑같이 짓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현대의 구조를 새로 받아들이고 짓는 재건축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리모델링에서 주차 공간이 늘어나나요? 복도형이 바뀌나요? 다른 아파트로? 그런 건 없죠. 사실은 리모델링 하는 걸 지금 호재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그것도 과천이요, 분당, 일산 다 리모델링 난항이다. 공급 계획 삐걱 얘기하는데 중요한 공급은 뭐다? 공공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질적 공급이지 양적 공급이 절대 아니다. 활성 안 되는 이유 뭐예요? 용적률이 높으니까. 왜? 지금 재건축들이 가격이 뜨는 거는 용적률이 100%대니까. 근데 조만간 이제 90년대 아파트부터 용적률이 200%대라서 생각보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재건축이라고 무조건 오른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죠. 재건축 아파트면 무조건 비싸다, 이게 아니라 용적률을 보셔야 된다. 얼마나 더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이 상황에서 매매가격 지수는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고 있죠. 가격 지수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전세보다도 훨씬 빨리 뛰고 있고 그렇게 폭등한다는,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더 비싸게 사줄 수요가 있을까요? 요거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외지인 매매 거래량 줄어들고 있어요. 법인 매매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이제 법인도 많이 못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 거래량 어때요? 5월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만 이렇게 뛰었다. 즉 황금성은 떨어졌는데 가격만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그럴 때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진다. 여러 개 떨어져서 거래량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거래량 떨어지고 5월에는 조금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여기까지는 못 늘어나죠. 한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6월 이후에는 뭐 가격 더 올려서 내놓는다는데, 절세 매물 끝났다는데 누가 살 수가 있느냐. 지금도 못 사는데. 자, 가격 봅시다. 올해 폭등했죠. 코로나 이때 터졌어요. 저금리도 이때부터 얘기 나왔죠. 이러다가 왜 이제서야 뜨느냐. 일단은 중심부부터 팔아치워야 되니까. 여기도 보면 올해 급격히 뜨죠. 이건 분양권이니까 다운 계약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뜬 거품은 결국에 이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그랬다. 참여정부 때도. 자, 이쪽으로 가보면 역시 올해 들어서 뜨다가 지금 멈춘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즉 나는 비싸게 샀는데 비싸게 받아줄 수요가 없다. 자, 분양 계획 봅시다. 대부분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자, 공급 얼마나 나와요? 40%도 안 나오죠.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거죠.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충분히 나오냐? 아니죠. 재개발, 재건축은 가격 띄우기 위한 용도일 뿐이다. 작년에 수원 엄청 났었죠. 수원의 분양이 많으니까. 올해 왜 자꾸 인천 띄워요? 인천에 분양이 많으니까. 분양하고 있으니까 분양가 띄우기로 언론들이 여기를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근데 입주 보면 어때요? 적어요? 공급 부족도 아닌데 왜 여기가 자꾸 오를까? 서울은 공급 부족이래요. 공급하면은 늦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뭐 내년 효과를 보냐.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때요? 민간 풀어준다고 해서 당장 들어와요? 아니죠. 공급 부족 때문에 뜬다. 그러면 공급이 과잉된 곳은?
공급 과잉 때문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죠. 그럼 GTX 들어와서 뜬대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은 장세가 올라가는 장세니까 뜬대요. 풍선 효과로 뜬대요. 무조건 뜬다는 말만 하려고 할 뿐이죠. 입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 뭐예요? 막판에 외곽적으로 상승세가 옮겨 붙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심부가 계속 올라가느냐? 뭐 재건축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은데 그 5월에 막 많이 팔린다 하고 급매라 치더라도 원래 가격보다는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5월에 거래가 좀 더 많이 되니까 지수가 올라간 게 6월에 나타날 뿐이다. 규제가 강해져서 6월에 지수가 나타난다. 이게 아니죠. 막판에 물리는 게 점점 더 외곽으로 가고 있다. 안양 그 다음에 뭐 더 밑으로 계속 얘기하겠죠. 문제는 지금 거품이 급격히 꼈다는 거죠. 다 떨어진 데가 아니라 거품이 급격히 뛰니까 떨어지는 거다. 특히 GTX 이런 거 안양에서 뭐 원래 서울 오는 게 교통이 엄청 불편했어요? GTX가 없으면? 리모델링 공급이라면서요. 이런 걸로 띄우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말을 믿고 들어갔다가는 고점에 물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